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온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3파동 나오고 한 단계 올라와서 이 5파동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A, B, C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현재는 조정장이다. 대체로 보면 상승장이고 그 안에 조정장, 상승 중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SI는 60에서 버텼네요. 다시 과매수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음봉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의 화려한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혼자 올라갔었죠. 코스피가 멈췄을 때 혼자 올라갔는데 역시 뭐 코스피가 못 올라가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당연히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보면 상승 중이고 그리고 조정장에 전환선도 깨졌네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약하니까 이미 기준선이 깨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다행이죠. 나스닥이 전형적인 미국의 상승장, 급등했다가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RSI 과매수권에 있어서 이 조정, 코스피 조정이 언제 끝나느냐,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가면 그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국고채 10년물입니다. 국고채 10년물은 쌍바닥 찍었어요. 쌍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사실 금리가 내려올 게 약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국고채 10년물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징조네요. 지난번에 코스피가 올라감에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불길한 징조다 했더니 코스피가 그냥 본격적인 조정장이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코스피가 지금 조정장이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만들 건 아니다. 조정 후 재상승할 거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것 같네요. RSI는 과매수권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아전 인수로 해석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기준선에서 멈추긴 했습니다. 내려와서 다행이다. 유가는 65달러, 거기서 큰 문제 없이 있습니다. RSI 또 내려오니까 유가는 뭐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쳐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환율입니다. 환율. 유가가 큰 문제가 없다면. LRS 지표 한번 볼게요. 지표 보면 뭐 5일선 횡보하고 있어요. 5일선 횡보하고 있고 당연히 11선과 딱 붙어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조정장인데 이게 지수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아주 현란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따 보겠습니다. LRS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R스퀘어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조정장, 하락장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RSI는 다만 반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그널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MACD 오실레이터가 다행히 음이 늘어나는 게 조금 더뎌졌습니다. 음이 줄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2번만 하고 끝내는 건지 이거 한 번 줄었고 다시 늘어서 이게 2번째거든요. 이걸로 끝낼 건지 아니면 늘어날 건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이게 코스피 조정장이 이게 옛날 팬데믹이랑 비슷한데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보면 이렇게 조정을 올라와가지고 팬데믹 때도 올라와가지고 한 2달 반 했는데 2달 반 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우리 시장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대신에 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또 조정이 짧을 수도 있겠죠. 스토캐스틱 볼게요.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이제 모두 다 데드크로스 났네요. 데드크로스 났고 중기도 내려왔습니다. 중기도 내려왔고 좀 짧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좀 불길한데요. 이게 두 개 다 마디가 길었거든요. 상승 마디만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짧게 진행이 된 거를 파동으로 나타내니까 결국은 이게 1, 2, 3, 4, 5 뭐 이렇게 마무리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토캐스틱 보면은 시장이 뭐
당장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두 데드크로스 나와서 내려오는데 언제 금방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외국인 보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매수는 아니에요.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 바닥을 만들었어요, 외국인이. 이걸, 외국인이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진입을 못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외국인은 주식 들고 있는 거고, 이 바닥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올렸고, 조정시키려고 여기서 7월 초에 한 3천 근방에서 매도를 해서 멈췄어요. 멈췄는데 올라간 것도 이것도 조정의 일환일 거예요. 마지막에 못 올린 거 막판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엄청나게 시장 흔들어대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진짜도 아닐 수 있고 알 수가 없는 지금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 움직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매수 기조입니다. 그래서 현물 매수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게 설사 시장이 살짝 무너지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 상황이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식 코스피 5천 얘기했는데 거기에 반항하면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도 조금 좋지는 않겠죠.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딱 멈췄어요. 3220일 여기 지난 팬데믹 고점 5월선에 걸려가지고 밀렸습니다. 여기에 막혀있고 여기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변동성이 엄청 심한 거, 캔들 도치 캔들 모양인데 위아래로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 보면은 5일선이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봉이지만 뭐 5일선 위에 있는데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죠. 계속 음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뭐 그렇게 썩 녹록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더 흔들어댈지 뭐 그건 지켜봐야죠. 그럼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올라와서 멈춰 있고, 종목별로 보면 SK하이닉스는 쌍봉치고 사실 이게 바닥을 못 깨서 있는데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RSI는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27만원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하루 천하였는데 지켜봐야죠. 이게 하루 올리고 하루 내리고 오늘도 꼬리 긴 음봉이 떨어지긴 했네요. KB금융주 버텼습니다. 신한지주도 버텼고, 다만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전환선 기준선 깨버렸네요. 그래서 보험주는 잘 못 버티고 있고, 증권주도 못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도 시세를 좀 낸 종목들이 못 버티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버티고 있네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버텼습니다. 조선주는 버텼고, 크래프톤은 횡보하다가 쓰러지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버티고 있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반대로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는 뭐 그나마 하락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IG 렉스원, 방산주도 음봉이 떨어졌죠. 현대로템도 그냥 버티고만 있습니다. 상당히 음봉이 많아요. KT도 음봉인데 어쨌든 자리는 지켰습니다. SK텔레콤도 음봉인데 자리는 지켰고, 보면은 코퍼스가 드디어 아래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환선 근처에 멈췄네요. RSI 근데 데드크로스 났는데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시장이 불안한 관계로 오늘 또 하락했죠. 하락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코퍼스가 살짝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음봉 떨어지면서 전환선을 깨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전환선 깨지면 결국 뭐 기준선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러면 외국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보면은 7월 달부터 들어와가지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7월 달만 2조 원어치 사들였어요. 그래서 6월 11일부터 13일부터 보면 2조 3천억을 사게 됐어요. 그 전에 개인이 꼭지 잡고 있었는데 개인이 다 털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집계가 뭐 꼭지 물량을 털렸는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걸 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꼭 외국인이 상투를 잡았습니다. 다행이죠. 기관은 팔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사들이고 있다. 그것도 그냥 쭉 사들이니까 사실은 이게 바이코리아예요. 바이코리아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선물은 계속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6,000계약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는 못 올라가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지수를 누르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사들이는 중이 아닌가. 이런 게 조정장이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봐야죠. 콜과 풋은 뭐 양매수겠죠. 당연히 외국인 9,000계약 정도 콜 매수하고 있습니다. 풋도 매수하고 있겠죠. 풋도 9,000계약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뭐 이거 콜 풋은 멋으로 지금 양매수 해놓은 거예요. 양매수 해놓고 혹시나 뭐 많이 움직이면 그쪽에서 먹으려고 양매수 해놓은 거고 뭐 실제로는 선물로 시장을 짓누르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사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옵션 한번 볼까요? 선물 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옵션이 좋을 수가 없죠. 콜 옵션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또 올라갔는데 윗골이 달고 변동성은 엄청 심하게 있었네요. 이러면서 잠깐 또 올라오면 콜로 이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콜은 그렇고. 풋은 뭐 계속 거래는 큰데 뭐 바닥만 잡고 있습니다. 바닥만 있지. 이게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쵸 지금 현물을 사니까 이게 내려갈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근데 뭐 이렇게 또 시켜놓고 또 돌변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하방을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선물 매도를 치면서 지수를 또 못 올라오게 하고 그 와중에 뭔가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